오늘도 야담천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밤이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 조선 궁궐은 고요해야 마땅하였다. 왕께서는 오랜 병환으로 정사를 돌보지 못하셨고, 나이 어린 세자가 왕을 대신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았다. 하여 대비마마께서 궁중을 다스리고 계셨다. 그러나 그날 밤 대전 별당에서 한 여인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핏빛 비명이었다. 비명은 곧 끊어졌고 그 자리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남았다. 세자의 상궁이 독살당한 것이었다. 새벽이 채오기도 전 궁궐은 발칵 뒤집혔다. 내관들이 황급히 뛰어다녔고 금군들이 별당을 에워쌌다. 촛불이 사방에서 타올랐으나 그 불빛은 오히려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었다. 대체 누가 감히 궁중에서 이리 잔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금군부 도사 강무가 별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무는 30 중반의 나이로 금군부에서도 손꼽히는 무관이었다. 칼을 다루는 솜씨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그의 판단력과 냉철함이 조정에서 인정받는 바였다. 그는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상궁의 얼굴을 살폈다.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고 눈은 부릅뜬 채 굳어 있었다.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음이 분명하였다. 범인의 흔적은 없는가? 강무가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별당 안은 너무나 깨끗하였다. 아무런 혼란의 흔적도 싸움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상궁 혼자 쓰러져 있을 뿐이었다. 이는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임을 의미하였다. 얼마 후 어이박 씨가 헐레벌떡 도착하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상궁의 시신을 살폈다. 맥을 짚어보고 눈을 들여다보고 입안을 확인하였다. 독극물에 의한 사망이 분명하옵니다. 도사나리. 어이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 헌데 이리도 교묘한 독은 평생 처음 보는 것이옵니다. 어찌 그리 확신하시오? 강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보십시오. 이 입술의 색을. 어이박 씨가 상궁의 입술을 가리켰다. 독초에 의한 중독이라면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눈동자의 확장된 모습을 보십시오. 이는 어떤 의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증상이옵니다. 어이박 씨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하였다. 평생을 의술에 바친 그였으나 이런 독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강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궁중에서 이토록 교묘한 독을 쓸 수 있는 자라면 범인은 결코 평범한 자가 아니었다. 도사나리. 별당 밖에서 한 금군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대비마마께 없어 즉시 입궐하라 하셨나이다. 강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상궁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누가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을 죽여야 했단 말인가. 그 물음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하였다. 강무가 별당을 나서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별들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하늘마저 이 끔찍한 사건을 외면하는 듯하였다. 궁궐은 공포에 휩싸였다. 궁녀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군거렸고 내관들은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였다. 누가 다음 희생자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강무는 대전으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사건 결코 단순한 독살이 아니다. 배후에 무언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 그의 직감이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언제나 옳았다. 대전에는 이미 여러 신하들이 모여 있었다. 대비마마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셨으나 그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다. 강무도사, 어찌 된 일이냐? 대비마마의 목소리가 대전 안을 울렸다. 독살이 분명하옵니다, 마마. 강무가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헌데 어이조차 그 독의 정체를 알지 못하옵니다. 그렇다면 범인을 찾을 길이 없단 말이냐? 대비마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궁궐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때 대전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마 송구하오나 한 말씀 아래옵니다. 낮고 차분한 여인의 목소리였다. 누구냐? 의녀 진월이라 하옵니다, 마마. 대전 안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하였다. 의녀 진월이 조심스레 들어섰다. 그녀는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의 여인이었다. 수수한 의녀복 차림에 머리를 단정히 올렸으나 그 눈빛만은 또렷하고 맑았다. 의녀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대비마마께서 물으셨다. 진월은 공손히 절을 올린 후 입을 열었다. 소녀가 독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 듯 하옵니다. 그 말에 대전 안이 술렁였다. 어이 박씨가 놀란 눈으로 진월을 바라보았고 강무 또한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하였다. 어찌 그렇게 자신하느냐? 소녀에게는 남다른 미각이 있사옵니다. 진월이 차분히 대답하였다. 독의 흔적을 맛으로 구분할 수 있사옵니다. 맛으로 독을 구분한다고? 어이 박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것이 어찌 가능하단 말이오? 소녀는 어려서부터 맛과 냄새에 예민하였사옵니다. 진월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약재의 미세한 차이도 혀끝으로 분간할 수 있고 독초의 독성도 냄새만으로 알 수 있사옵니다. 강무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진월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저토록 어린 의녀가 저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허나 독을 맛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냐? 강무가 물었다. 진월이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염려 마십시오, 도사나리. 진월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다. 소녀는 독을 삼키지 않고도 그 성분을 알 수 있사옵니다. 혀끝에 살짝 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강무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으나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좋다. 대비마마께서 결정을 내리셨다. 진월 의녀, 그대가 한번 살펴보거라. 황송하옵니다, 마마. 진월이 깊이 절을 올렸다. 얼마 후 진월은 강물을 따라 별당으로 향하였다. 밤의 어둠은 아직 걷히지 않았고 별당 주변에는 금군들이 엄중히 지키고 있었다. 진월. 강무가 별당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진월을 돌아보았다. 정말 괜찮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진월은 고개를 들어 강무를 바라보았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냉철함 속에 따뜻함이 감춰져 있었다. 도사나리께서 걱정해 주시니 든든하옵니다. 진월이 미소 지었다. 하오나 이것은 소녀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옵니다. 강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고개를 끄덕이고 별당 문을 열었다. 진월이 안으로 들어서자 여전히 상궁의 시신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어이 박씨가 준비해둔 도구들이 옆에 놓여 있었다. 진월은 상궁의 입술을 살폈다. 푸르스름하게 변한 입술, 굳어버린 표정. 그녀는 조심스레 상궁의 입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작은 천 조각으로 혀에 남은 흔적을 살짝 닦아냈다. 진월은 그 천 조각을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다. 눈을 감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냄새만이 그녀의 감각을 지배하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혀끝에 천 조각을 살짝 대었다. 쓴맛, 단맛, 떫은 맛. 여러 맛이 뒤섞여 있었으나 그 속에서 진월은 무언가를 찾아내고 있었다. 강문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진월의 얼굴에는 깊은 집중이 서려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진실을 그 냄새 속에서 찾아내려는 듯 하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진월이 천천히 눈을 떴다. 알아내셨소? 강무가 조심스레 물었다. 진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독은 들쭉의 뿌리와 향년의 씨앗을 섞은 것이옵니다. 진월이 침착하게 말하였다. 강무와 어이 박씨가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들쭉과 향년이라니? 어이 박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들쭉은 산의 흔한 열매이고 향년은 약재로도 쓰이는 것이 아니오? 그렇사옵니다. 진월이 고개를 끄덕였다. 허나 이 둘을 특정한 방법으로 섞으면 치명적인 독이 되옵니다. 들쭉의 뿌리를 말려 가루로 만들고 향년의 씨앗을 볶아 섞으면 미미하나 지속적으로 몸을 좀먹는 독이 되는 것이옵니다. 강무가 한 걸음 다가섰다. 미미하다 하였소? 그렇사옵니다. 도사나리. 진월이 강무를 올려다보았다. 이 독은 한 번에 사람을 죽이지 않사옵니다. 수일에 걸쳐 조금씩 몸속에 쌓이고 어느 순간 한꺼번에 발작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하옵니다. 어이 박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다면 상궁께서는 며칠 전부터 독을 먹어왔다는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진월의 목소리는 확고하였다. 아마도 차나 음식에 조금씩 섞여 있었을 것이옵니다. 그래서 상궁께서는 맛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을 것이옵니다. 강무는 주먹을 쥐었다. 계획적인 살인이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하루 이틀에 걸쳐 독을 먹였다는 것은 범인이 상궁의 일상에 접근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었다. 진월. 강무가 진월을 불렀다. 이런 독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많소? 진월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도사나리. 들쭉과 향년을 이렇게 배합하는 법은 매우 드문 지식이옵니다. 의원 중에서도 아는 이가 드물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강무가 말을 이었다. 범인은 약재에 능통한 자이거나 누군가에게 이 방법을 전수받은 자일 것이오. 그러하옵니다. 진월이 동의하였다. 강무는 곧장 대전으로 돌아가 대비마마께 아뢰었다. 마마, 진월 의녀가 독의 정체를 밝혀냈사옵니다. 대비마마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것이 참말이냐? 그러하옵니다. 강무가 진월이 밝혀낸 내용을 자세히 아뢰었다. 대비마마는 듣는 내내 얼굴을 굳히고 계셨다. 계획적인 암살이라. 대비마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체 누가 감히 궁중에서 이런 짓을 꾸몄단 말이냐? 소인이 반드시 밝혀내겠사옵니다. 강무가 굳은 목소리로 아뢰었다. 먼저 내의원의 약재창을 조사하겠사옵니다. 들쭉과 향년, 이 두 약재를 누가 취급하였는지 알아내야 하옵니다. 그리하거라. 대비마마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진월의녀. 대비마마께서 진월을 부르셨다. 예, 마마. 진월이 공손히 절을 올렸다. 너의 능력이 과연 대단하구나. 앞으로도 이 일을 강무도사와 함께 살피도록 하여라. 황송하옵니다, 마마. 진월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대전을 나서며 강무가 진월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미각은 정녕 신비롭소. 과찬이옵니다, 도사나리. 진월이 겸손히 대답하였다. 그저 하늘이 주신 작은 재주일 뿐이옵니다. 작은 재주라니. 강무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작은 재주가 이 사건을 풀 열쇠가 될 것이오. 두 사람은 곧장 내의원으로 향하였다. 내의원의 약재창은 궁궐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수많은 약재들이 빼곡히 들어찬 그곳에서 강무는 담당 내관을 불러 물었다. 들쭉 뿌리와 향년 씨앗, 이 약재들의 출입 기록을 보여주시오. 내관이 황급히 장부를 가져왔다. 강무와 진월은 함께 그 장부를 살폈다. 여기 보십시오, 도사나리. 진월이 장부의 한 곳을 가리켰다. 보름 전 들쭉 뿌리 성량이 반출되었다.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그리고 그 사흘 후 향년 씨앗 2냥이 반출되었사옵니다. 강무가 그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반출 담당자는 누구요? 약재상 김씨라 되어 있사옵니다. 내관이 대답하였다. 김 약재상은 지금 어디 있소? 강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이 김 약재상은 나흘 전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사옵니다. 무엇? 강무가 벌떡 일어섰다. 나흘 전이라면 상궁이 독살당한 바로 그날이 아니오. 그러하옵니다.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강무와 진월은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김 약재상이 범인이거나 혹은 범인과 관련이 있다. 즉시 김 약재상의 거처를 찾아내시오. 강무가 명령하였다. 그자를 찾는 것이 이 사건을 푸는 열쇠여. 진월은 말없이 장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확신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독살이 아니다.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다. 그녀의 직감이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김 약재상의 행방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의 거처를 찾아갔으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이웃들에게 물어보았으나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였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듯 하옵니다. 금군 하나가 강무에게 보고하였다. 강무는 인상을 찌푸렸다. 누군가 미리 입을 막은 것이 분명하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강무와 진월은 다시 대전으로 불려갔다. 대비마마께서는 더욱 초췌한 얼굴로 앉아 계셨다. 대체 누가 나를 해하려 한단 말이냐? 대비마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자의 상궁을 죽이고 이제는 약재상마저 사라지게 하다니. 궁궐 안에 뱀이 도사리고 있구나. 마마, 진정하소서. 곁에 서 있던 상궁 심씨가 조심스레 말하였다. 소인들이 반드시 역심을 품은 자를 찾아내겠사옵니다.
강무는 상궁심 씨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대비마마를 오래 모신 상궁으로 궁중에서 권세가 대단하였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강무도사. 상궁심 씨가 강무를 불렀다. 예, 상궁마마. 도사나리께서는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여기시오? 상궁심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사옵니다. 강무가 대답하였다. 최선을 다한다. 상궁심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나 아직 범인은커녕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지 않소? 송구하옵니다. 강무가 고개를 숙였다. 하오나 진월 의녀의 도움으로 독의 정체는 밝혀냈사옵니다. 진월 의녀라. 상궁심 씨가 진월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하였다. 마마 송구하오나 한 말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거라. 대비마마께서 허락하셨다. 진월 의녀의 능력이 소문처럼 대단한지 미심쩍사옵니다. 상궁심 씨의 말에 정각안이 조용해졌다. 혀끝으로 독을 감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옵니까? 혹시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니옵니까? 진월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상궁마마. 강무가 나섰다. 진월 의녀의 판단은 언제나 냉철하고 정확하였사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독의 성분조차 알아내지 못하였을 것이옵니다. 도사나리께서 그리 확신하시오? 상궁심 씨가 강무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확신하옵니다. 강무의 목소리는 단호하였다. 진월 의녀의 능력을 믿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여기옵니다. 상궁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진월을 바라볼 뿐이었다. 대전을 나온 후 진월이 조용히 말하였다. 도사나리 감사하옵니다. 감사할 것 없소. 강무가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진실을 말했을 뿐이요. 그대의 능력은 이 사건을 풀 유일한 실마리요. 진월은 고개를 들어 강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은 나를 믿어준다. 진월의 가슴 속에 작은 온기가 퍼졌다. 그날 밤 강무는 홀로 사건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들쭉과 향년을 섞은 독, 사라진 약재상, 그리고 상궁심 씨의 이상한 태도, 무언가 연결되지 않는 고리가 있었다.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도사나리. 금군 하나가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김약재상을 찾았사옵니다. 강무가 벌떡 일어섰다. 어디서? 한강 하류 버드나무 숲에서 발견되었사옵니다. 금군의 얼굴이 창백하였다. 하오나 이미 싸늘한 주검이옵니다. 강무의 얼굴이 굳어졌다. 역시. 그는 즉시 진월을 불렀다. 두 사람은 횃불을 들고 한강으로 달려갔다. 버드나무 숲 깊숙한 곳에 김약재상의 시신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이미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와 있었다. 이건 역시 독살이옵니다. 진월이 시신을 살피며 말하였다. 그것도 상궁을 죽인 것과 같은 독이옵니다. 범인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이로군. 강무가 이를 악물었다. 도사나리. 진월이 시신 옆을 가리켰다. 저것을 보소서. 강무가 고개를 돌렸다. 시신 옆에
반쯤 불에 탄 서신 조각이 놓여 있었다. 강무가 조심스레 그것을 집어들었다. 글씨는 대부분 타버려 알아볼 수 없었다. 다만 한두 글자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대감, 궁중. 이것은 강무의 손이 떨렸다. 진월이 그 서신 조각에 코를 가까이 댔다. 눈을 감고 깊이 냄새를 맡았다. 이 서신에 타다 남은 냄새. 진월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귀한 향료가 섞여 있사옵니다. 그리고 미미하게 궁중 향냄새도 느껴지옵니다. 강무는 진월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그러하옵니다. 도사나리. 진월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서신은 분명 궁궐 안에 누군가가 보낸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한강을 비추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우리가 쫓는 것은 단순한 독살이 아니다. 강무의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이 스쳤다. 이것은 조정을 뒤흔들 역모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새벽 강무는 대비마마께 긴급히 아뢰었다. 마마, 김약재상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사옵니다. 대비마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또 독살이냐? 그러하옵니다. 강무가 고개를 숙였다. 헌데 시신 옆에서 이것을 발견하였사옵니다. 강무가 반쯤 탄 서신 조각을 올렸다. 대비마마께서 그것을 내려다보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진월 의녀가 이 서신에서 궁중 향냄새를 감지하였사옵니다. 강무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즉, 이 사건의 배후는 궁궐 안에 있다는 뜻이옵니다. 정각 안이 술렁였다. 신하들이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궁중에 역적이 숨어 있단 말이냐? 대비마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인이 반드시 찾아내겠사옵니다. 강무가 단호히 아뢰었다. 진월 의녀와 함께 궁중의 모든 향료를 조사하겠사옵니다. 그 향료를 쓰는 자를 찾으면 범인에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리하거라. 대비마마께서 허락하셨다. 하오나 조심하여라. 상대는 이미 두 사람을 죽인 자들이니라. 강무와 진월은 곧장 수사에 착수하였다. 궁중에서 사용하는 향료는 모두 상궁들이 관리하였다. 두 사람은 하나하나 처소를 방문하며 향료를 확인하였다. 진월은 각 처소마다 향료 냄새를 맡고 기록과 대조하였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그러나 서신 조각에서 나던 그 특별한 향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상하옵니다. 도사나리. 진월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분명 궁중 향료인데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사옵니다. 혹시 이미 없앤 것은 아니겠소? 강무가 물었다. 그럴 수도 있사옵니다. 진월이 생각에 잠겼다. 그때 한 내관이 급히 달려왔다. 도사나리,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오? 대비마마께 없어 갑자기 쓰러지셨사옵니다. 강무와 진월은 즉시 대전으로 달려갔다. 대비마마께서는 침전에 누워 계셨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호흡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다. 어이 박씨가 맥을 짚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독이옵니까? 강무가 다급히 물었다. 어이 박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상궁을 죽인 것과 같은 증상이옵니다. 진월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다. 대비마마께 드린 약재를 보여주소서. 상궁들이 황급히 약재를 가져왔다. 진월은 하나하나 냄새를 맡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이것이옵니다. 진월이 한 약재 봉지를 들어 올렸다. 이 안에 미미하게 독의 기운이 섞여 있사옵니다. 누가 이 약재를 준비하였소? 강무가 날카롭게 물었다. 상궁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심상궁 마마께서 직접 준비하셨사옵니다. 한 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강무와 진월은 눈을 마주쳤다. 심상궁의 처소로 가겠소. 강무가 말하였다. 두 사람은 금군들을 이끌고 상궁 심씨의 처소로 향하였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심상궁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았다. 감히 상궁의 처소를 뒤지다니 궁의 기강을 흔들 셈이십니까? 상궁마마. 강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대비마마께 드린 약재에서 독이 발견되었소. 그 약재를 상궁께서 준비하셨다 들었소. 그것은 심상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다만 평소처럼 약재를 준비했을 뿐이옵니다. 그렇다면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오. 강무가 금군들에게 눈짓을 하였다. 금군들이 처소 안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진월도 함께 들어가 곳곳을 살폈다. 그녀는 향로 앞에서 멈춰섰다. 코를 가까이 대고 깊이 냄새를 맡았다. 눈을 감았다. 이것이다. 진월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다. 이 향료에서 서신 조각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가 났다. 도사나리. 진월이 강무를 불렀다. 이 향료를 보소서. 강무가 다가왔다. 진월은 향로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 향료에서 귀한 향료의 냄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서신 조각에 남아있던 그 향이옵니다. 강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심상궁을 돌아보았다. 상궁마마. 강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 향료는 어디서 구하셨소? 그것은. 심상궁이 말을 더듬었다. 평범한 향료일 뿐이옵니다. 평범한 향료가 아니오. 진월이 나섰다. 이것은 매우 귀한 침향과 용내향을 섞은 것이옵니다. 궁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쓸 수 있는 향이옵니다. 심상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상궁 마마, 해명해 주시겠소? 강무가 한 걸음 다가섰다. 이 향료가 김약재상의 시신 옆에서 발견된 서신과 같은 향이요. 그리고 대비마마께 독이 든 약재를 드린 자도 상궁이시오. 이것이 우연이라 하시겠소? 심상궁은 입술을 떨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대비마마께 없어 깨어나셨사옵니다. 한 내관이 외쳤다. 진월 의녀께서 해독제를 올렸더니 차도가 있으시옵니다. 강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심상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상궁마마. 강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지 않았소? 당신 혼자 이런 일을 꾸밀 수는 없었을 것이오. 배우가 누구요? 침묵이 흘렀다. 심상궁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하였다. 나는 그저.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누군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옵니다. 누군가의 지시라 하였소? 강무가 심상궁 앞으로 다가섰다. 그 누군가가 누구요? 심상궁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말할 수 없사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궁도 영모의 가담한 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소. 강무의 목소리는 단호하였다. 대비마마를 독살하려 한 것은 중죄 중의 중죄여. 나리. 심상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그분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사옵니다. 그분이 누구냐 물었소. 강무가 소리쳤다. 그때 밖에서 어이박 씨가 급히 들어왔다. 도사날이 대비마마께 없어 두 분을 부르셨사옵니다. 강무와 진월은 서둘러 대전으로 향하였다. 심상궁은 금군들의 감시 아래 그 자리에 남겨졌다. 대비마마께서는 침상에 기대 앉아 계셨다. 얼굴에는 여전히 핏기가 없었으나 눈빛만은 또렷하셨다. 마마, 몸은 괜찮으시옵니까? 강무가 염려스레 물었다. 진월 의녀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나. 대비마마께서 진월을 바라보셨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황송하옵니다, 마마. 진월이 깊이 절을 올렸다. 강무도사. 대비마마께서 강무를 부르셨다. 수사는 어찌 되었느냐? 심상궁이 연루된 것이 분명하옵니다. 강무가 아뢰었다. 하오나 그녀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 하옵니다. 배우가 따로 있다는 말이로군. 대비마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 배우를 반드시 밝혀내어라. 명심하겠사옵니다. 바로 그때였다.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상궁 마마께 없어 쓰러지셨사옵니다. 강무와 진월은 황급히 심상궁의 처소로 달려갔다. 심상궁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또 독이 옵니다. 진월이 외쳤다. 누가 상궁에게 독을 먹였소? 강무가 금군들에게 물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사옵니다. 금군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하였다. 진월이 심상궁의 입안을 살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들어 올렸다. 손톱 밑에 검은 가루가 묻어 있었다. 스스로 독을 먹은 것이옵니다. 진월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손톱 밑에 미리 독을 숨겨두었다가 입에 넣은 것이옵니다. 강무는 주먹을 쥐었다. 배우가 입을 막으려 한 것인가? 아니면 심상궁 스스로 비밀을 지키려 한 것인가? 진월이 심상궁의 손을 잡았다. 상궁 마마, 정신을 차리소서. 배우가 누구옵니까? 심상궁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중얼거렸다. 진월이 귀를 가까이 댔다. 아, 좌이정. 심상궁의 목소리는 가늘게 이어졌다. 좌이정 대감께 없어 명하셨사옵니다. 무엇? 강무가 놀라 외쳤다. 좌이정이라니. 심상궁의 눈빛이 점점 흐려졌다. 대감께서는 세자를 없애려 영모를 꾸미셨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심상궁은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진월이 천천히 그녀의 눈을 감겨주었다. 강무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좌이정 대감이라니. 일국의 재상이, 그것도 좌이정이 영모를 꾸미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도사나리. 진월이 강무를 불렀다. 어찌 하시겠사옵니까? 강무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즉시 대비마마께 아뢰어야 하오. 좌이정을 체포해야 하오. 두 사람은 다시 대전으로 향하였다. 대비마마께 심상궁의 마지막 말을 아뢰자 정가간이 술렁였다. 좌이정이 영모를 꾸몄다니. 감히 일국의 재상이 왕실을 위협하다니. 신하들이 분노에 떨었다.
대비마마의 얼굴은 창백하였다. 좌이정 대감을 당장 불러들이거라. 대비마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금군들은 대감의 집을 포위하거라. 명심하겠사옵니다. 강무가 절을 올리고 물러났다. 그러나 좌이정의 집으로 금군들이 향했을 때 이미 대감은 자취를 감춘 후였다. 대감께서는 새벽에 급히 집을 나가셨다 하옵니다. 좌이정 집의 하인이 떨며 말하였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옵니다. 강무는 이를 악물었다. 눈치를 챈 것이다. 심상궁이 잡히자 도망친 것이 분명하다. 궁궐의 모든 문을 봉쇄하라. 강무가 명령을 내렸다. 좌이정이 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금군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진월은 조용히 강무 곁에 서 있었다. 도사나리. 진월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좌이정이 도망쳤다는 것은 그렇소. 강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오. 두 사람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 좌이정을 옹호하는 무리들이 궁궐 곳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모가 들통났음을 알고 최후의 수단을 쓰려 하고 있었다. 궁궐은 다시 한번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다. 달마저 구름에 가려 궁궐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강무는 금군들을 이끌고 궁궐 곳곳을 순찰하고 있었다. 진월 또한 그의 곁을 따랐다. 도사나리, 저쪽을 보소서. 진월이 궁궐 북쪽을 가리켰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저것은 강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저들이 좌이정의 무리들이옵니다. 모두 경계하라. 강무가 금군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좌이정의 무리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조정의 일부 신하들과 그들의 가병들이 합세한 것이었다. 그들은 궁궐을 장악하고 세자를 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감히 강무가 칼을 뽑아들었다. 역적들이 궁궐을 침범하다니. 강무도사. 어둠 속에서 좌이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늦지 않았소. 우리 편에 서시오. 그렇다면 목숨만은 보장하겠소. 웃기는 소리 말라. 강무가 소리쳤다. 역모를 꾸민 자가 감히 나에게 회유를 하다니. 좌이정은 비웃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공격하라. 역적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강무는 뛰어난 무예로 역적들을 베어나갔다. 그러나 적의 수는 너무 많았다. 금군들도 용감히 싸웠으나 점점 밀리기 시작하였다. 그때 진월이 멀리서 궁중 우물 쪽을 바라보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냄새는 바람을 타고 코를 찌르는 냄새, 독의 냄새였다. 도사나리. 진월이 다급히 강무에게 달려갔다. 강무가 역적 하나를 베어낸 후 잠시 숨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궁중 우물 쪽에서 독의 냄새가 나옵니다. 진월이 급박하게 말하였다. 좌이정이 식수에 독을 타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강무의 얼굴이 굳어졌다. 식수에 독을 탄다면 궁궐 전체가 위험하다. 금군들은 여기를 막아라. 강무가 외쳤다. 나는 우물로 가겠다. 소녀도 함께 가겠사옵니다. 진월이 강무를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달려 궁중 우물로 향하였다. 우물가에는 이미 몇몇 역적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커다란 항아리를 들고 우물에 무언가를 붓고 있었다. 멈춰라. 강무가 소리치며 칼을 휘둘렀다. 역적 하나가 칼에 맞아 쓰러졌다. 나머지 역적들이 강무에게 달려들었다. 진월은 재빨리 우물가로 달려갔다. 항아리에서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다. 이것은 비소와 들쭉을 섞은 독이다. 우물에 다 퍼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진월은 주저없이 항아리를 집어들어 엎어버렸다. 검은 액체가 땅에 쏟아졌다. 이것을 한 역적이 진월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감히 강무가 재빨리 진월 앞을 막아섰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강무는 단숨에 그 역적을 제압하였다. 진월, 괜찮소? 예, 도사나리. 진월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하였다. 다행히 독은 우물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지금 정화하면 될 것이옵니다. 강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뒤에서 좌의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강무가 돌아보았다. 좌의정이 칼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마지막 남은 가병들이 있었다. 좌의정 대감. 강무가 칼을 겨누며 말하였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소? 영모는 이미 들통났소. 항복하시오. 항복? 좌의정이 비웃었다. 이미 이 지경까지 왔는데 무슨 항복이란 말이오. 세자가 즉위하면 나는 죽을 것이오. 그렇다면 끝까지 싸우는 것이 낫지. 좌의정이 칼을 들어 강무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칼이 부딪혔다. 좌의정도 젊은 시절 무예를 익힌 자였다. 강무와 대등하게 싸웠다. 그러나 강무는 금군부 최고의 도사였다. 칼솜씨는 좌의정보다 훨씬 뛰어났다. 몇 합을 주고받은 끝에 강무의 칼이 좌의정의 칼을 쳐냈다. 좌의정의 칼이 땅에 떨어졌다. 끝이요, 좌의정. 강무가 칼을 좌의정의 목에 겨누었다. 더 이상 발악하지 마시오. 좌의정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가득하였다. 내가 패했구나. 그가 쓸쓸히 중얼거렸다. 금군들이 달려와 좌의정과 그의 무리들을 결박하였다. 진월은 우물물을 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해독제가 될 약초들을 우물에 넣고 독이 섞인 물을 퍼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반란은 완전히 진압되었다. 대비마마께서는 대전에서 강무와 진월을 불러들이셨다. 그대들의 공은 하늘과 같도다. 대비마마의 목소리에는 감사가 가득하였다. 진월 의녀가 아니었다면 궁중 식수가 오염되었을 것이고 강무도사가 아니었다면 역적들을 막지 못했을 것이니라. 황송하옵니다, 마마. 두 사람이 함께 절을 올렸다. 그대들에게 상을 내릴 것이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대비마마께서 말씀하셨다. 강무와 진월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영모가 진압된 후 궁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좌의정과 그를 따른 역적들은 모두 잡혀 옥에 갇혔다. 세자는 무사하였고 대비마마께서도 건강을 되찾으셨다. 며칠 후 강무는 홀로 궁궐 뒷뜰을 거닐고 있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다. 매화는 이미 지고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하였다. 도사나리. 뒤에서 진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무가 돌아보았다. 진월이 단아한 차림으로 서 있었다. 봄바람이 그녀의 치마를 살랑이게 하였다.
진월. 강무가 미소 지었다. 산책 중이었소? 도사나리를 찾고 있었사옵니다. 진월이 그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뒤뜰을 거닐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진월. 강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예, 도사나리. 그대가 없었다면. 강무가 말을 이었다. 이 사건을 풀지 못했을 것이오. 아니, 그뿐만 아니오. 그가 진월을 바라보았다. 그대의 지혜와 용기는 이 나라를 구했소.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마음도 구했지요. 진월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무를 바라보았다. 도사나리. 진월. 강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며 그대의 침착함과 용기에 마음을 빼앗겼소. 그대는 단지 뛰어난 의녀가 아니라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소. 진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도사나리.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녀도 마찬가지옵니다. 도사나리의 강직함과 따뜻함이 없었다면 소녀는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강무는 진월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우리는 신분이 다르오. 강무가 말하였다. 나는 무관이고 그대는 의녀여. 허나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소. 진정한 인연 앞에서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진월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소녀도 같은 마음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인연을 축복하는 듯 하였다. 며칠 후 대비마마께서 두 사람을 불러들이셨다. 그대들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대비마마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함께 이 나라를 구했으니 함께 백년해로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강무와 진월은 감격하여 절을 올렸다. 황송하옵니다, 마마.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다. 궁중의 많은 이들이 축복을 보냈다. 어이 박씨도 금군들도 그리고 대비마마께서도. 진월은 계속 궁중 의녀로 일하였고 강무는 금군부 도사로서 궁궐을 지켰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갔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였다. 절대 미각을 가진 의녀 진월과 냉철하지만 따뜻한 금군부 도사 강무. 두 사람이 궁중의 독살 음모를 밝혀내고 역모를 저지한 이야기를, 그리고 위험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주로 독을 감별하던 의녀 진월.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건을 풀던 금군부 도사 강무.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었으나 한 사건으로 만나 서로의 반쪽이 되었습니다. 진월의 절대 미각은 숨겨진 독을 찾아냈고 강무의 용기는 역모를 저지하였습니다. 하오나 무엇보다 값진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만들어낸 신뢰였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위험도 그들의 마음을 갈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믿고 아낄 때 그 어떤 음모도 그 어떤 장벽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이가 계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마음을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